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투자를 하셨는데 그 투자금이 회수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소송으로 그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과 다르게요, 투자금은 만약에 내가 그 투자한 투자처가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을 하면 그 투자금은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투자금의 이러한 일반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반환 취지로 청구를 했을 때 승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투자금인데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첫 번째 경우입니다. 투자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반환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투자금의 회수나 반환을 원하면 6개월 전에 협의 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먼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계약서에 이러한 문구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을병은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체결한 협의 등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 여부를 통지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투자 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는 계약상 투자 기간 내에 매출액 관련 자료를 6개월 단위로 상대방에게 서면 보고해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투자를 하면서 투자한 투자처의 매출과 관련해서 6개월 단위로 서면 보고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서면 보고를 계속 해주지 않으니까 기간을 정해서 그 서면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그 경우에 내가 투자 계약에 대해서 해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계약에 따라서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세한 투자 약정서나 투자 계약서가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청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두 번째 방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투자의 목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목적과 다르게 돈을 다 소비해버린 경우에 그 투자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애당초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요, 내 투자금이 들어갈 당시, 그 당시에는 이미 그 사업이 기울어서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하거나 투자자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하는 경우 이런 상황까지 가버렸다면 투자금 반환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요, 상대방의 행위를 불법 행위라고 논리 구성을 해서 투자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투자금 반환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요, 끈질기게 내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원래 투자 계약서 등이 없는 겁니다. 혹은 투자 계약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 계약서에는 반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한 투자처에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내가 중간에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내 투자금을 받아간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금을 받아간 사람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명확하게 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는 주의적인 청구를 할 때요, 소송상으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금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투자금을 받아간 사람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 받아간 사람이 돌려주겠다라고 명시적인 약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주의적으로 약정금을 청구합니다 라고 논리 구성을 하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약정 자체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는 명확한 약정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주의적 청구가 인용이 되어서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각각 자신이 놓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시고 그 상황에 맞게 주장하시고 청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이 내용은 투자금 반환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 사건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혼자서는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